다른 제약바이오는 저점을 찍고 어떻게 상승했을까요? 셀트리온은 4달 동안 16만원과 19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3월 19일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약 11% 하락했습니다. 지지선 16만원을 깼습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된 것이죠. 악재가 있었을까요? 2020년 3월 19일은 코로나 우려로 지수가 박살난 시기였습니다. 코스피는 우하향하다가 이날 대폭락하여 마이너스 8%를 찍게 됩니다. 그동안 하락하던 지수에 비해 셀트리온은 박스권에서 꽤나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셀트리온도 지수가 폭락할 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락했던 것이죠. 하락한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마이너스 12%를 찍었죠. 코스피, 코스닥, 셀트리온 전부 하락한 것이죠. 3월 19일 셀트리온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정부는 셀트리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코로나 치료제와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셀트리온과 정부는 힘을 합쳐 치료제와 진단 키트를 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하락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좋은 소식들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더라,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더라 등등 말이죠.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수가 무너진 날 함께 무너졌는데요.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곧장 반등해서 장대 양봉 2번 만에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반등합니다. 단기간에 전저점을 깨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가 약 50% 올랐죠. 셀트리온은 첫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에서 첫 단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곧장 반등할 수 있었죠. 사후 분석이지만 이 당시에 투자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향후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이전 주가보다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최종적으로 실패해도 기대감으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임상 3상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과 발표 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폭락한 사례들이 많았죠. 분명한 건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까지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에 실패하면 사실상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치료제를 만들 만한 기업은 몇 개 없다. 성공할 것이라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말이죠. 셀트리온은 항체 300종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개발 완료 시점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2달 앞당겨서 치료제를 내놓겠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빠른 결과를 좋아하는데 셀트리온은 빠르게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3월 23일 300종의 항체를 확보했다는 뉴스 기사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고 6일 뒤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합병 의향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겠다는 것이죠. 임시 주총에서 주주 의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 모멘텀이 벌써 2개나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공시도 나옵니다.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도 나온 것입니다. 금액은 2천억 원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2번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온 데에는 3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은 셀트리온 계열사 합병입니다. 셋은 본업에서 실적을 잘 내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 셀트리온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합병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지른 겁니다. 기대감이 엄청나죠. 매수해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어도 물리지는
않겠다 판단했을 겁니다. 설령 물렸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 한 번만 나오면 주가가 급격하게 반응해서 탈출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큽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려면 이 정도 강력한 모멘텀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차트를 보면 주가가 변동성이 작죠. 차근차근 오르고 차근차근 내리면서 위아래 등락을 보여주는 게 코로나 이전 셀트리온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3월달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내리고 올랐죠. 한번 오른 셀트리온의 주가는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0만원대에서 횡보하면서 유지가 되었죠. 떨어지려고 하면 매수세가 들어왔던 겁니다. 주가 방어가 확실하게 된 것이죠. 왜냐? 모멘텀이 있으니까. 본업도 잘하고 있고 치료제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테고 합병하면 또 올라갈 테고 이렇게 투자자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멘텀에 불을 지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탑니다. 20만원에서 쭉쭉 상승해서 30만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로나가 터지고 셀트리온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 중에 첫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은 6월 1일입니다.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날 무슨 소식이 나왔을까요? 동물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전임상에서 성공했으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모멘텀에 불을 지피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전임상에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임상에서 바이러스는 최대 100배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효능이 있다는 말이죠. 전임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임상시험이 가능해진 건데요. 그때까지 치료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죠. 임상 1상 예정 계획은 7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주가는 좋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한 단계가 성공하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확장해 나갑니다. 여기까지 셀트리온이 저점을 찍고 어떻게 반등했는지 살펴봤는데요. HLB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주주님들과 투자자들은 HLB의 단기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잠잠하죠. 하지만 계속 잠잠하다고 평생 잠잠할 것은 아닙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잠잠하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리가 물 밖에서는 평온하지만 물 밑에서는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듯이 회사도 외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되면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게 모멘텀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게 없는데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는 건 허위공시, 허위보도, 주가 조작이지만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발표하면 그때 셀트리온과 같은 모멘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HLB는 어떤 모멘텀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먼저 2021년도에는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받는 한 해입니다. 리보세라닙의 주인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죠. 본업에 대한 실적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셀트리온이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은 아마도 NDA 제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몇 개는 수집이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작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NDA가 너무 연기되다 보니까 NDA 제출을 하긴 하는 걸까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HLB는 결국 NDA를 제출해야죠. 데이터가 추가 수집 완료되면 NDA를 제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NDA를 제출하면 그 다음 시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두 달이면 일단 단기적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때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죠.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일정대로 기대감이 연장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트리온의 합병과 비슷한 부분이 HLB도 있습니다. HLB는 선박사업부 분리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오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셀트리온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모멘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실적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 모멘텀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HLB도 대응해 본다면 로열티 실적과 NDA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 지주사 선박 분리 이슈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